안녕하십니까,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한 이 마가죠. 빅테크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불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4대 IT 기업인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입니다. 이 네 기업은 각각 앞글자만 따서 마가라고 불리죠. 이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을 분석해보고 지표를 통한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관련한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의 간단한 실적 발표 요약으로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은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반면 아마존은 매출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떨어진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상태이죠. 이 개별 기업의 정보는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매출 부분에서 이 애플이 정말 시장의 예상치보다 11.6%나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EPS, 즉 순이익 관련해서는 구글이 시장 예상치보다 37%나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는 등 이 구글과 애플의 경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소 무난한 실적을 발표한 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여전히 미쳐버린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기술과 실력 대비 이 두 기업에 다소 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한 구글은 이번 분기를 통해 정말 감추었던 발톱을 꺼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사실 이제 이 세 개의 기업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리테일의 매출이 비중이 큰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회사 측이 발표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충격적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60%가량 하회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구글이었는데요. 이 구글의 미쳐버린 성장성을 보도록 할게요. 전년도 동기 대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36%와 21%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어요. 사실 전세계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성장률이 이 30%대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요. 이 두 기업이 정말 너무나도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구글을 보면 그냥 말이 안 되죠. 네, 구글은 전년도 동기 대비 62%의 매출 증가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유튜브 매출이 83%나 증가했습니다. 네, 구글은 현재 이런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냥 독점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독점 중이죠. 따지고 보면 애플은 뭐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생태계를 먹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기업들의 네트워킹 생태계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 구글은 현재 그냥 인터넷 자체를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구글의 성장성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구글은 현재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 많은 프로젝트 중 몇 개만 보면 뭐 자율주행 기술인 뭐 웨이모와 인공지능 기술인 딥마인드가 있죠. 이런 프로젝트들의 매출은 포함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현재의 광고 매출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3위가 된 거죠. 구글은 조만간 뭐 시가총액이 2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의 지난 6개월간 주가 변동률을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개월간 뭐 19%가량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8%가량 상승을 기록한 반면 아마존은 오히려 1.5%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6개월간 40%나 올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큰 기업이 6개월간 40%나 올랐으니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더 컸는데 이제는 구글이 아마존을 역전해버렸어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도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제가 구글의 칭찬만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최소한 이번 분기 실적 발표만큼은 이제 구글이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볼 건데요. 일단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매출 구조가 간단하게 보면 이 비즈니스 관련, 클라우드, 그리고 PC와 게이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링크드인과 같은 사업의 매출은 비즈니스에 포함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윈도우와 엑스박스, 그리고 게임과 서페이스 같은 하드웨어 매출은 이쪽 PC와 게이밍에 포함됩니다. 일단 비즈니스 관련 사업 부분은 25%, 클라우드 사업은 30%, PC 사업은 9% 상승하며 이제 결과적으로 21%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뭐 70%, 영업이익률은 뭐 이렇게 41%인데요. 와,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답게 정말 괴물 같은 수익성을 보여주죠. 순이익은 이제 165억 불을 기록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47% 상승한 모습입니다. 예, 각 사업부별로 성장성을 보면요,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이번 분기에 이 오피스와 링크드인이 하드 캐리를 한 모습입니다. 특히 링크드인의 매출이 46%가 증가했는데요. 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전체 매출이고 남색이 영업이익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사업부의 수익성이 참 좋아요. 특히 비즈니스 사업부와 클라우드 사업의 이제 수익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시면 또 비즈니스와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네, PC와 게이밍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존심에 이제 좀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이죠, 이 사업부가. 그래도 얼마 전에 뭐 엘더 스크롤로 유명한 베다스다를 인수하고 몇몇 게임 기업을 인수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쪽 부분에 좀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엔 또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여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2020년 2분기부터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인데요. 일단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27%나 상승해준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매출 성장 흐름을 보면 뭐 마가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도 보통 4분기에 이제 그렇게 크리스마스나 뭐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제 대규모 쇼핑 시즌이 있어서 이때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뭐 아마존의 매출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4분기를 빼면은 이렇게 그냥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존은 사업 부문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북미,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입니다. 북미와 인터내셔널 사업부는 이제 온라인 쇼핑과 홀푸드 같은 이제 다른 리테일 사업 부분을 모두 합쳐놓은 거예요. 북미 사업부를 보면 뭔가 이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는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주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국제사업부를 보면은 여전히 힘을 못 써요. 매출은 이렇게 꾸준히 뭐 증가하는 것 같지만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이제 영업 비용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때도 사실 비정상적인 다른 이제 실제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제 수익이 난 거고요. 근데 이제 거의 1%대 영업이익률이죠.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부는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만 해도 뭐 자체 온라인 쇼핑 사업 부분이 있으니 뭐 이제 기업이 있으니 사실상 이 사업부는 아마존에게 또 계륵과 같아 보여요. 버리긴 애매하고 키우기도 뭐 힘들고요. 근데 이건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바로 이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매년 꾸준히 힘차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사업부의 전체 매출은 뭐 국제사업부의 절반 수준이고 또 북미 사업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실제 이 영업이익은 이 위의 두 사업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외형은 이 쇼핑 사업으로 키우지만 실속은 이 AWS 클라우드 사업에서 챙기는 구조죠. 이 북미 사업부도 영업이익률이 뭐 4%채가 안 되고 국제 사업부는 1%대의 이익률인데 여기서 이렇게 28%의 수익률을 보여주니 이 베이조스 아저씨는 이 사업부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후임자도 여기 AWS 사업 출신으로 올렸고요. 이제 슬슬 아마존은 이제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더 키우고 더 집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뭐 현재 지구를 대표한다는 이 마가 중에서 차세대 먹거리 관련 부분은 이제 약간 가장 아쉬운 게 좀 사실이에요, 아마존이. 자, 다음은 구글입니다. 이번 분기에 전년도 대비 이 62%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률도 31%나 기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명과는 반대로 정말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185억 불, 원화로는 거의 20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 분기에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분기에 이제 8조 원의 순이익을 남기던 회사가 1년 만에 20조 원으로 증가된 건데요. 근데 한 분기에 이제 8조 원을 버는 것 자체도 일단 말도 안 되는데 이런 회사가 이런 성장을 보여주니까 시장은 열광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번 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2조 원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구글은 이제 뭐 7조 원 정도에서 1년 만에 20조 원을 넘긴 거니 이제는 삼성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기업이에요. 단순히 광고 매출만으로만요. 보시면 구글은 매출 구조가 크게는 이제 구글 서비스, 클라우드, 아덜배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덜배치는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매출은 구글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두 개에서 나옵니다. 근데 구글 서비스를 보면 이제 아래를 보면은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구글 검색과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구글의 대부분의 매출이 광고 수익인 거죠. 이 광고 수익만으로 삼성을 넘긴 거죠. 그런데 여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광고 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심지어 이 클라우드 사업인 구글 드라이브도 적자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번 분기는 그래도 전년도 대비 적자폭이 줄었어요. 매출은 이렇게 증가한 데 비해 적자폭이 줄어서 뭐 시장은 좋아하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의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클라우드에서 큰 순이익을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주지만 이것은 또 구글의 경영 철학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덜배츠 사업부는 계속해서 적자가 심해지고 있죠. 이 매출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뭐 계속해서 적자를 내니까 보면 엄청 위기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을 단순히 광고 수익만으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이 기업은 좋게 평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체도 훌륭하지만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구글의 평가는 바로 이 아덜 배치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구글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실 이 표도 지금 몇 년이 지난 거라서 추가될 게 훨씬 많지만 그냥 한 번씩 보시면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훌륭한 유튜브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이에 낑겨서 잘 안 보이죠. 아덜배치는 현재 큰 상용화는 안 됐지만 계속해서 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부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네스트, 웨이모, 딥마인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딥마인드 다들 아시죠? 이 알파고, 알파고를 한 딥마인드까지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뭐 구글에서 상용화가 안 됐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사업으로 발전되고 수익이 어떻게 증가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즉 이렇게 큰 기업이지만 여전히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지만 세계 3대 회사지만 여전히 벤처 기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기업이에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업 부분을 이제 프로덕트와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제품 사업부는 아이폰과 맥 그리고 웨어러블 기계를 모두를 포함한 사업부예요. 애플은 이번 분기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제품 사업부의 매출이 37%나 증가했고 서비스 사업도 32%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36%나 증가했습니다. 한 분기 매출이 거의 83조 원을 넘어버렸어요. 삼성의 매출이 63조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멀리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 회사의 수익성인데 영업이익률은 이제 29%를 기록했고 순이익률 또한 26%를 기록했습니다. 네, 애플의 매출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5개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애플의 핵심 매출인 이 아이폰의 매출 상승이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특히 아이폰은 이번 9월에 이제 출시할 신모델의 주문량을 7천만 대로 평성보다 20%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즉 지금까지 판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팔 거라는 것을 자신한다는 건데 정말 놀랍습니다. 당연하게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앱스토어죠. 이런 이제 서비스 관련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애플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 이 웨어러블 쪽의 매출 증가율도 눈에 띕니다. 뭐 얘네는 뭐 속옷을 팔아도 웬만한 대기업의 매출을 능가할 것 같아요. 더욱 긍정적인 소식은 애플의 매출이 이 미국을 보시면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58%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었어요. 중국에서만요. 그리고 이제 9개월치를 합치면은 66%의 매출이 증가했고요. 와, 무섭죠, 정말.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33%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등 이제 언제까지 상승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한 가지 애플의 아쉬운 것은 이 애플은 마가 중에서 유일하게 클라우딩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인데 앞으로 이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애플은 어쩌면 이쪽에서 뭐 의리될 수도 있어 보여요. 애플을 또한 이제 차세대 먹거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전자제품 판매가 주력인 만큼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의 현재 기준 주가 평가를 해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한 지표인 PER과 PSR 그리고 PEGR 3개만으로 평가를 해볼 건데요. 이게 또 가장 고전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각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치 순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넣었는데요. 현재 PER 기준으로 본다면 애플이 27.8배로 마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즉 현재 이제 기업 가치 대비 순이익이 가장 큰 기업이 애플이란 뜻이죠. 애플 다음으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순서네요. 참고로 아마존은 PER 기준으로 본다면 57배로 단순히 이 순이익만 본다면 마가 중에서는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57배면은 엄청 높죠. 하지만 아래 이 PSR을 본다면 좀 말이 바뀌는데요. 아마존은 사업 특성상 약간 박리담회를 하는데 현재 주가를 단순히 매출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마존이 3.8배로 가장 낮습니다. 애플은 뭐 7.1배로 여전히 한 자리 숫자이고요.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13.6배로 다소 높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이 PEGR 향후 5년 뒤에 순이익의 성장성을 본다면 구글은 0.9배로 1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기업 전부 다 1에서 뭐 이대로 향후에도 큰 성장성을 기대하지만 이 구글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사업부 특성상 기대 순이익이 정말 괴물같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가지 수치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지만 현재 지표를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가 4개는 뭐 5년을 본다고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본다면은 여전히 상승은 이제 여전히 상승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격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